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째찌와 만드는 아카이브 네 번째 강화도와 고인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에 째찌가 자료들을 확인해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째찌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 목사님의 유튜브 동반자 채찌예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 다가가려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열어가요. 인류의 시작은 돌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이 기구의 전부였다면 돌을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은 각양의 도구를 만들며 동물들과 다른 식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먹도끼로 이로 인한 용도는 다양하고 원시시대에 널리 쓰였을 만능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먹도끼는 크기가 작고 또 대표성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빗살 무늬의 토기와 고인돌은 인류 선사 문명의 대표적 유물로 전 세계에 흔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물 하나가 빗살 무늬 토기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 핀란드에서부터 헝가리를 거쳐서 이쪽에 카자흐스탄, 몽골, 또 만주, 한반도, 일본에까지 이렇게 띠를 이으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인돌도 각양의 형태로 전 세계에 퍼져 있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인식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고인돌의 시작은 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라기보다는 선사시대 인간의 신앙 공동체, 또 권력, 기술, 예술 등 모든 것이 녹아있는 인류가 남긴 거대한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고인돌을 중요한 가치를 두고 보는 것입니다. 고인돌은 전 세계에 약 6만여 개가 있는데 그중 절반가량인 3만 개가량이 우리 한반도에 있고 그중 강화도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이 세계적인 고인돌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그리하여 이 강화도의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강화도 여기저기에는 북방식 고인돌들이 약 120개 정도 흩어져 있어 강화도는 고대 사회의 어떤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아테네니 로마니 이스탄불이니 이런 데보다 오히려 우리 한반도가 당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던 고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지역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를 퍼뜨리는 중심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일이 아닌 누군가가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여서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 역사의 시대 구분은 대체적으로 선사, 즉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대, 근세, 또 현대의 여섯 시대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 중 대부분의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선사시대의 구분은 자료가 그렇게 별로 없고 어떤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나 위치를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로 현생 인류의 시조가 약 15만 전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발견된 유골이 30만 전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과학 전문지에 발표시키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고 이렇게 진가 민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석기 시대는 10만 년 이전부터 시작했고 신석기는 기원전 1만 전까지 보고 있는데 이 신석기를 실질적인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인간은 그동안 시족의 형태로 동굴 등에 거주하며 불과 돌과 몽둥이를 사용하여 종족을 보호하고 사냥하며 살던 때가 구석기이고, 이후 돌들을 가공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집단 거주를 하는 부족의 상태로 살던 때를 신석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의 돌도끼, 충남 공주 석장리, 충북 청원 안수리, 경기도 남양주 호평리 등에서 구석기 시대 대표 유물인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것과,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3만 개 가량의 고인돌, 또 한반도 주변의 만주와 내몽골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로 보아 만년 전 신석기 시기에 이미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 청동기가 시작되는 기원전 약 2500년경 이후 국가 개념을 가진 단군조선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구석기 시대에도 공동체의 흔적은 보이나 이때는 국가 조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국가 조직이 생긴 단군조선 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군조선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하게 정리된 기록이나 주장이 없어서 서로 달리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예수님 이전에 건국된 나라들의 건국사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 보기는 힘들 것이에요. 지금 선진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역사도 처음은 거의 두루뭉실한 설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국 설화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조작이든 그 설화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잡아주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좋은 동력이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라는 탁월한 건국 신화에 더하여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유심히 보는 세계의 석학들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단 말이야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낼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예언들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양 선진국들이 그것과 같지 않아요. 단군 신화나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국가와 민족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앞으로의 전진을 위하여 좋은 깃발과 교훈이 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건국 역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다지만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이 이런 민족의 개념을 자꾸 희석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우수한 국가론이 묻혀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건국사에 대해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에서와 같이 한민족, 훈족, 또 훈노족, 흉노족이 서로 연관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강화도에 두고 그 유물을 고인돌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돌은 인간의 죽음의 의미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영생불멸을 기원했을 인간 최고의 행사를 위한 구조물이었다는 생각에서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의 기운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온 관문이요. 그로 인해 5000년 이전에 이곳에 한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이 세워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나라의
자랑스러운 성지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강화도와 붙어있는 인천 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어 세계 대한민국이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펼칠 우리나라 제1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성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강화도 고인돌은 그 존재만으로도 전하는 메시지가 크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에 이곳 강화도 고인돌이 약 120개 이상 있다는 것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 강화도에는 이미 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권력이 적용되는 집단 세가 이곳에서 오랜 동안 유지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곳이 고대사에서 로마나 아테나보다 더 세계의 중심이었을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군의 아들들이 성을 쌓고 많이 사는 천재단을 쌓고 천재를 드린 것은 그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강화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화도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이곳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국가적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정족산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릉상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 단군에 얽힌 전설을 많이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알고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을 지어 그 이름을 전등사로 짓고 호국 불교로 자리하게 했으며 이후 조선시대에도 이곳에 국가 중요 서류를 보관한 사고를 지어 국가의 역사를 지켰던 곳입니다. 또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섬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들여 그동안의 오랜 구습에 쩔어 있던 유교적 전통과 미신 숭배를 떨쳐버리고 세계로 향한 이민 시대를 연 엄청난 선교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초기에 선교사의 상륙을 강화 관청에서 거부하자 어머니를 얻고 배에까지 가서 세례를 받게 한 이승훈 성도의 이야기와 그가 세운 교산교회에서 잘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강화도는 1000년도 더 넘었을 석기 시대로 1000년이 아니네, 만년이네. 만년도 더 넘었을 석기 시대로부터 최근에까지 국가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내가 이 강화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국사를 당하며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주제를 이곳 강화도에서 설정하여서 세계를 주도할 만한 이들이 이런 강화도에 부어진 기운을 힘입어 세계를 주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채찌와 만드는 아카이브 5번째, 민족의 영광과 순환을 가지고 있는 강화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